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지난번에 추석 전에 우리가 9.13 대책, 그 다음에 이제 9.21 그 공급 대책이 나왔죠. 그래서 21일 날 대책이 나왔을 때 22일 날 제가 예견을 하루 만에 예견을 해놔드렸고, 그 다음에 아마 여러분들 그 추석이 넘자마자 이제 곧장 29일 날, 9월 29일 날 녹화 방송을 해드렸는데, 요거 여러분들 그 요즘에 나와 있는 거 봐보면 추석 이후에 벼랑간에 우리나라 부동산 전문가분들 말 바꾸기 하는 거 기억나십니까? 여러분이 아마 확연하게 보셨을 텐데, 이거는 맞출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저도 뭐라고 얘기 못합니다. 저 뭐 100% 맞추고 얘기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과연 우리들이 보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시점이 어떤가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아직은 학교에 있기 때문에, 대학에 있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놨는데, 너무 이상한 얘기를 하니까 저는 쇼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이러한 방법도 있다라고 그래서 가볍게 들으시고 가볍게 여러분이 해석을 해주세요. 다양한 목소리 있잖아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리거나 제가 오늘 해석해드리는 부동산 10년 주기 예전서부터 계속했는데, 제가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10년 주기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근거나 자료도 없이 도대체 그거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마저 제공을 안 하고 그냥 단순하게 10년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거는 예전서부터 제가 건대 행정론총에다 실었던 논문이나 또 아니면 그 사이에 제가 강의하고 있는 이런 내용 중에 저런 의견도 있구나 라고 그래 가볍게 여러분이 들어봐 주시고, 마음에 안 들으시면 듣지 않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앞날을 예견할 때 뭐 토정 비결도 보고 그 다음에 성명풀이도 보고 관상도 보고 그러는데 뭐가 맞는다고 얘기는 못 하잖아요. 그 중에 한 방법이 있다라고 그래서 좀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제일 먼저 2018년 부동산 시장 전망에서 제가 금년도 2018년 1월 6일 날 저희 황 박사가 마포구 합정동의 동사무소, 지금 요즘은 주민센터죠. 여기에서 약 120명의 제자하고 회원들 갖다가 모시고 신년맞이 모임할 때 그랬습니다. 야, 3월 달에 끝점이야. 피크야. 만약에 가면은 5월 달까지 가는데 9월 달까지는 갈 수는 없을 거야. 근데 만에 하나 9월 달까지 가면 미친 부동산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저도 설마 거기까지는 가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와 같이 시점까지 딱 찍어서 얘기를 해주는 건 이게 경험과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경험을 해본 거에 의해서 시장에서 일어나는 이론이 어떻게, 시장 지수라고 제가 붙여놨는데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가, 이러한 내용을 갖다가 한번 보시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9월 13일과 9월 20일을 해놨는데, 지금 하루가 지난 9월 22일 날 이 방송에서 나와 있는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잖아요. 근데 이때 뭐냐면, 야, 며칠 있다가 10월 달 올라간다. 분명히 뭐냐면 올라가는 게 정점에 걸려 있는다. 시장이 안정화가 일어날 테니 두고 봐라. 그런데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막 방송 나가자마자 막 난리를 폈지 않습니까? 무슨 뭐 며칠 있다가 뭐 시장이 떨어지느니 폭락을 하느니 안정화가 되느니 그러는데, 아니 어떻게 됐어요 지금? 그때 저보고 뭐라고 글 쓰신 분들 뭐라고 지금 답변하실 거예요? 그러면 제가 신입니까? 아닙니다. 이게 다 경험이고, 그 다음에 그동안에 제가 경험해 왔었던 내용에다 연구하고 분석해 왔었던 이런 내용을 종합해 봐 보니까 그러한 게 나오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내용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볍게 또 이렇게 봐보시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슨 근거로 예측을 하느냐? 사람의 앞날 예측하는 거나 지금 얘기한 부동산 시장을 앞날을 예측하는 거는 각양각색의 방법이 있어요. 제일 첫 번째는 수요와 공급이에요. 근데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수요와 공급 가지고 지금 계속 분석하지 말자.
매년 40년 동안 50년 동안 부동산 시장을 수요와 맨날 공급만 가지고 얘기하지 않았냐. 그러면 제일 대표적으로 수요 공급에서 2011년 사건을 보자 이게요. 2011년도에 어떤 얘기가 났어? 그야말로 공급 과잉이다 라고 그래가지고 전국적 미분양이 20만 호가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집이 남아 돌아간다. 집 사는 사람은 이제 거지다. 하우스 푸어가 유행할 때 아니에요. 이때 수요 공급했어요. 이때 어떻게 되냐. 그 유명한 LH공사에서 약 400개 사업장이 있는데 그 중에서 233개의 사업장 중에서 약 어떻게 됩니까? 140개를 갖다가 취소시켜버리잖아요. 이제는 공급이 만사가 아니다.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이구동성으로 공급 떠들어요. 죄송합니다. 공급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추석 전에 봐보세요. 자, 9.13 대책이 나왔을 때 우리나라 부동산 전문가들, 언론들 전부 공급 가지고 수요 공급을 못 맞춰서 온다고 했어요. 근데 최근에 언론 봐보세요. 뭐라고 나와요? 이제 수요 공급이 싹 들어가. 이게 바로 뭐냐면은 분명하게 시장의 앞날을 예측하는 건 수요 공급이 제일 우선해. 근데 그게 만능은 아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금리나 경기 사회, 그 다음에 정책적, 바로 네 번째 나와 있는 부동산 활동, 시장에서 나와 있는 이론도 하나 이제 봐주자. 제가 오늘 강의하고자 하라고 하는 내용은 이겁니다. 이게 바로 10년 주기론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부동산학이라고 하는 거, 제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저는 1979년도에 2월 달에 건대 부동산대학원, 지금 얘기하는 부동산대학원이지만 옛날에는 뭐냐면 행정대학원 안에 부동산학과가 있었죠. 여기서 대학원을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사정을 많이 좀 봐왔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대한민국에서 부동산학을 주는 박사학위 주는 대학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냐? 학문으로 인정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일본에 가서 부동산에 대한 박사학위를 받아왔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뭐 강원대라든가 뭐 그 이후에 이제 건대라든가 그 동대라든가 성대라든가 뭐 이런 데에서 박사학위를 뭐 주기 시작을 해놨는데 바로 뭐냐면은 이게 또 부동산으로 받는 게 아니고 저 경제학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동산학 박사가 아니라 경제학 박사예요. 행정학 박사입니다. 왜 그러냐? 부동산을 학문으로 인정을 안 했었어요. 알으셨어요? 그래서 부동산은 자연과학도 인문과학도 순수과학도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부동산학을 배우시는 분들 봐보면 어떻게 됩니까? 경험과학의 종합응용과학이라고 그러잖아요. 경험과학은 뭐예요? 경험을 익스피리얼 사이언스라고 그래서 엠피리컬 사이언스죠. 경험을 해보고 난 다음에 시장 얘기를 하자 이거예요. 그 종합응용과학,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럽니다. 종합은 뭐예요? 짬뽕 아닙니까? 응용은 요령이에요. 과학의 학문 아니에요. 여기서 저기서 각종에 있는 학문들을 갖다가 부동산에다가 맞춰가지고 온 게 그게 종합응용과학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연과학이나 인문과학이나 순수과학이나 이런 데서 너희가 무슨 학문이냐 인정을 안 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동산 박사학위를 받으러 아까 얘기한 부동산 박사학위 없습니다. 지금이나 있는 거지. 행정학 박사나 경제학이나 이걸로 박사학위를 받거나 일본 가서 부동산 박사학위를 받아왔어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학문에서 얘기한 대로 부동산이라는 건 종합응용과학이에요. 경험과학입니다. 그러니까 맨날 이것만 가지고 말고 네 번째 부동산 활동, 부동산 시장에서 일어나는 현상도 한번 깊게 봐보자. 그게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10년 사이클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려면은 리딩 프라이스, 소위 말해서 프라이스 리드라고 우리는 이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봐보면은 여러분 아파트에 사시는 분 어떻게 됩니까? 층별로 가격이 다르잖아요. 그 대신 로얄층이 얼마래? 그러면 우리는 얼마지? 이게 나오잖아요. 그거는 한 개 층에서 그 로얄층이 프라이스 리더를 하는 가격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단지 안에서 보면은 향이 좋은 데가 있어. 강이 보이네. 나오리는 거고 강이 안 보이는 데 또 가격이 다르잖아요. 동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뭐냐면 서울도 마찬가지예요. 서울에서 프라이스 리딩은 어디야? 강남. 그럼 강남이 다냐? 아니잖아요. 그럼 강남에서 어떻게 되냐? 서초, 이렇게 구별로 따질 수는 없잖아요.
보편적으로 동으로 따진다 이거. 동으로 따지면은 그 유명한 반포, 숨어서 이제 보통 얘기한 서초라 우리는 반포, 그 다음에 압구정, 그 다음에 대치다 이거요. 그럼 대치동을 보면 대치동에서 다냐? 음마냐?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 대치동에서 중개업 하시는 분, 음마가 프라이스 리딩은 아니잖아. 그 유명한 타워 페리스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냐? 몇 군데가 있는데 삼성 레미안이라든가 또 아니면은 레미안 대치 팰리스라든가 이러한 이제 옛날에 청실옹실을 재건축한 이런 것도 있지만은 그 중에서 우성 아파트라는 게 있어요. 옛날에 개포 우성, 그러니까는 개포 1차 우성입니다. 2차 음마 뒤에 있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게 바로 프라이스 리딩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시장에서 한번 분석을 해보자. 이게 아까 얘기한 네 번째 부동산 활동, 부동산 시장에서 일어나는 현상 가지고 10년 사이클을 한번 조명을 해봐보자 이거요. 다시 한번 여러분이 유튜브나 이런 어딜 보더라도 10년 사이클 얘기만 했지 무슨 근거나 이런 걸 제시하는 건 한 번도 없어요. 한번 봐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내용 가지고 이제 검토를 하는데 우선은 수요자를 분석을 해야 됩니다. 수요라는 거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 신규 수요가 있어요. 집 없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집을 바꾸는 교체 수요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투기적 수요예요. 저는 뭐 정책에 대해서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는데 이번에 김현미 장관이 얘기하는 정부 정책을 상당히 저는 신뢰하고 있는 편입니다. 왜냐? 김현미 장관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수요와 공급 가지고 지금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언론이나 전문가 전부 수요 공급이야. 그리고 추석 지나고 난 다음에 수요 공급이에요. 그러니까 또 요즘 뭐냐면 일시적인 현상이래요. 시장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투기적 수요를 잡겠다고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또 전문가분들, 매스컴들 하는 얘기가 투기적 수요만 잡아가지고 되겠느냐라고 그러는데 그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과연 부동산에 대한 10년 주기가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봐보자 이런 얘기예요. 자, 이러한 문제 가지고 보면서 자 어떻게 되냐 시장을 이제 어떻게 변했나 이건 지난번하고 이제 중복이 되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1980년대 보면은 주택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죠. 두 번째 90년대 봐보면은 뭐냐면 구매자가 집 살라 오는 사람이 예전에는 집 사고 싶어도 돈이 없었는 거야. 근데 소득이 증대가 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주택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 대폭적으로 늘어난 거예요. 소득이 높아졌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2000년대 봐보면 어떻게 되냐? 어이구 집 사니까 돈 남네. 자본 잉여에 의해서 이제 투기적 가수요자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10년대 봐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공급이 100%가 됐대. 이제 인구가 안 늘어난댄데 인구가 줄어든 댄데 주택이 남아돈 댄데 이런 얘기를 갖다가 해서 2010년대를 봤었던 거예요. 그럼 2020년대 앞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자산에 대한 방어 현상으로 이제는 부동산 주택 시장을 여러분 분석을 하셔야 돼요. 옛날처럼 맨날 지금 얘기한 모자라네 남네 어쩌네 저쩌네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하던 때는 아니다 이거. 바로 이 해지 현상 때문에 이 해지 현상은 결국은 뭐냐? 야 요즘 뭐 공장 하시는 분들 뭐 아니면 다른 거 하시는 분들 그린대잖아요. 야 반기업적 사회 정서가 있기 때문에 기업적 사회 정서가 있기 때문에 이제 공장 하기도 힘들어. 우리는 기업만 하고 공장만 하고 뭐만 한다라고 그런다면은 이건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버리는 사회 풍조가 있어. 그러니까 차라리 그 돈 가지고 다 팔아가지고 주택 몇 채 사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서 임대업 할래. 제일 안전이다 라고 해서 그리로 빠지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130만 호를 지금 소유하고 있는데 이게 어차피 시장으로 나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옛날에 정책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옛날엔 집이 안 팔려가지고 또 나라 경제가 또 상당히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야, 집 사라.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라. 라고 그래서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의 탈출구, 바로 출구 전략을 만들어줬던 거예요. 임대사업자.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어떻게 됩니까? 어차피 주택은 정책산업입니다. 이 방송을 들은 분 중에서 임대사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다주택자이신 분이 저놈의 자식 하면서 욕을 할지 모르지만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 주택은 정책산업이에요.
정책산업이라는 건 뭐냐? 국가가 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가 적절하게 간단하게 하면 이런 정책수 썼다가 저런 정책수 썼다가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정책이 변동이 있는 게 이게 정책산업 아닙니까? 자율적인 시장에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그것이 전 세계의 주택산업에 대한 지금 정부의 관여 태도인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동안의 미분양이나 이런 것 때문에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임대사업자로 가라고 그랬는데 임대사업자로 가지고 가서 웬만한 사람들이 아까 얘기한 일종의 재테크나 아니면 생계형이나 아니면 자기네들 직업적 의식에 의해서 다주택자가 전부 임대사업자로 돌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택은 100%임에도 불구하고 시중에 나와 있는 주택이 없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임대사업자에 대한 내용을 손을 봐야 되잖아요. 저는 이 정책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설령 지금 얘기한 대로 주택을 갖고 계시고 임대사업자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저건 무슨 저런 놈이 있어 라고 그럴 테지만 그게 아닙니다. 자, 한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전체가 지금 부동산이라는 문제 때문에 너무 코아프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는 나는 정책에 개입하는 거는 당연히 정책산업이기 때문에 개입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40년 동안 주택에 대한 수요와 공급 문제가 주야장창 떠들 때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제는 어떻게 되면 부동산을 핵지로 보면은 뭐 큰일 나냐 이런 얘기예요. 이젠 방어에 대한 전략으로 봐서 이제는 시대에 맞는 이것이 패러다임 아닙니까? 시대에 맞는 바로 정책을 한번 좀 봤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나라의 부동산에 대한 사이클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 롱웨이브라고 그래서 롱사이클이라고 해서 장기순환 이제 콘트라티에프 교수가 발견을 했다라고 그래가지고 50년을 주기로 해서 도는 거. 그 다음에 중기순환이라는 건 이게 이제 주순환이 되는데 이제 9년에서 8년, 9년, 10년을 주기로 돈다라고 그래서 이제 메이저 웨이브, 메이저 사이클이라는데 요게 이제 주글라 사이클이죠. 그 다음에 단기순환은 40개월로 저른다. 그래서 요게 키친 박사가 발견했다고 해서 키친 사이클 아닙니까? 그 다음에 건축순환 17년도, 이건 얀센이 이제 발견했다라고 해서 건축 주기가 되는데 17년을 주기로 한다 이거야. 그 다음에 요즘 가장 많이 적어놓는 것이 이제 하니 모형이다라고 그래서 벌꿀 모형이라는 이제 하니컴보 지금 얘기한 사이클이라고 그러죠. 바로 벌꿀 모양 육각형에 의해서 지금 얘기하는 부동산 시장의 변화가 있는데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가격과 그 다음에 공급량, 거래량에 의해서 계약에 의해서 거래량에 의해서 다음 시장을 예측하는 거예요. 야, 지금은 가격이 올라가서 거래량이 떨어진다. 그러면 다음은 하향 국면이네. 지금 어떻게 되냐? 가격이 올라붙으면서 거래량이 늘어나네. 다음 시장은 더 올라가겠네. 이런 걸 예측을 하는 게 한이 모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에 의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바로 뭐냐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중기순환, 경기에 대해서 9년에서 10년 사이클에 맞춰지는 부동산도 10년 주기로 올라가더라라고 라는 걸 갖다 해드리는데 이 자료를 제가 제공을 해드리면 여러분 진짜 소스라치게 깜짝 놀랄 겁니다. 가장 정확하게 우리나라에 봐보면 그동안에 뭐 사이클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그래프 가지고 맞춰왔는데 한번 제가 제시하는 내용 한번 보시면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까무러치실 겁니다. 40년 동안을 정확하게 맞춰진 게 바로 10년 주기예요. 그걸 제가 한번 샘플로 보여드릴게요. 다만 이거 가지고 앞으로 시장을 한번 예측해 주는데 그러면 하나의 모델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여기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불합리한 점도 있겠지만은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이 판단은 여러분들이 보시고 하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잘 아시는 대로 자 이제 그 저점에서 회복을 해서 확장을 해서 후퇴 국면에서 위축 국면 소위 말해서 이제 불황 국면을 이렇게 가는 웨이브 사이클을 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것이 50년이냐 10년이냐 40개월이냐 17개월이냐 아니면 한이 모형이냐 라우리는 거로 하는데 저는 여기에서 이까지의 사이클을 10년 사이클로 보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내용을 오늘 여러분한테 이제 보세요.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보는 내용이에요. 보통 이제 회복 국면에서 호경기, 하락기, 불경기인데 이미 회복기에서 우리는 호경기 국면에서
다음에 그러면 더 올라갈 거냐 아니면 하락기 국면으로 갈 거냐, 이게 이제 변곡점이죠. 이거를 추정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이 많은 복잡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시청자 여러분들이 요거를 이제 간단하게 보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갖다 해놨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제일 먼저 우선은 회복기의 특징은 주택입니다. 이 주택에서 혹용기로 가게 되면 땅이나 공업용 시장, 소위 말해서 요새 공장이 잘 거래가 안 되죠. 공장이 공업용 시장인 공장과 창고가 아주 꾸준하게 올라가는 게 혹용기입니다. 이러고 나서 하락기로 가면은 이때는 이제 보통 얘기하는 이제 그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상가나 오피스텔에 대한 수익이 좋아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락기에는 요것이 요 상품이 뜹니다. 그 다음에 불경기로 가게 되면은 거래량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소형만 거래가 되죠. 급매물 소형만 거래되죠. 그래서 이러한 사이클을 이렇게 되고 그러는데, 우리가 봐보는 거는 주택을 난 다음에 토지로 갔다, 토지에서 상가로 갔다, 상가에서 소형으로 갔다, 주택으로 갔다, 이 사이클이 반복이 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주기가 저는 10년을 주기로 돌더라 라고 우리는 이제 그러한 내용의 얘기입니다. 이제 한번 보세요. 자, 그래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한이 모형을 봐보면 여기 이제 동글뱅이 이렇게 해놨죠. 화랑기에서 가격은 오르지만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그 다음에 침체기에, 바로 가격과 거래량을 비교해서 다음은 침체기에 접어들겠구나. 그러니까 지금 9월 이후에 추석에서는 지금 가격은 올랐지만은 거래량이 감소하는 국면이기 때문에 침체가 오지 않냐라고 우리는 다음에 있는 사이클을 예상하는데 가장 좋은 거가 지금 얘기한 벌집 순환 모형인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지금 선호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 봐보면 제일 덜 많이들 그 얘기합니다. 근데 10년을 보면은 10년도 엄청 나가는데 10년에 대해서 명확하게 누가 규명을 해놓으신 분들이 한 분도 없으세요. 그래서 오늘 한번 보셔라 이런 얘기예요. 10년 사이클은, 이게 제가 라이프 사이클이에요. 이거는 제가 아마 이 라이프 사이클을 만든 지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스타트로 하면은 안정기에서 약 3년에서 5년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이거 많이 그래프 보셨죠? 이렇게 가다가 어느 날 폭등을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쭉 내려가요. 그래서 또 올랐다 내렸다 또 올랐다 내렸다, 이 그래프 많이 보셨죠? 요걸 가만히 보면 안정기가 어떻게 되냐면 약 3년에서 5년, 그 다음에 급등기가 1년에서 2년, 침체는 좀 깁니다. 2년에서 3년이에요. 아셨어요? 근데 여기서 위기 국면이라는 건 뭐냐면 경제가 위기이다 라고 우리는 거래량이나 모든 게 줄어야 되는데, 오히려 여러분들 저 이렇게 보셔야 돼요. 불경기 때는 주택이 화랑입니다. 혹용기 때는 땅이 화랑해요. 아셨어요? 이걸 여태껏 쫙 40년 50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위기 국면이면 디커플링이라고 해서 경기하고는 별개로 간다니까. 경기하고 똑같을 때, 일반 경제 현상이 나갔을 땐 커플링 효과가 나타난다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세요. 자, 그래 놓고 자 봐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2010년 주기로 봤을 때 2016년에 예상한 2017년 가격을 한번 보세요. 요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인터넷에 동영상에도 나와 있지만, 여긴 이 방송을 보는 건 저희 제자들이, 저희 대학에 있는 제자들이 엄청 많이 봤어요. 근데 대학 교수라는 놈이 나가서 여기서 거짓말 하겠어요? 틀리면 틀렸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기서 한번 보세요. 저점이라는 건, 전저점이라는 건 강남은 실질적으로 2006년 하반기입니다. 대한민국 전체 수도권이나 서울에 있는 경우는 2007년 상반기나, 하여간 2007년도에 전고점이 왔다가 2008년도 그 유명한 글로벌 리스크, 여러분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 아시죠? 이때서부터 폭락을 하게 됩니다. 폭락 아닙니까? 그래서 언제 반등을 할 거냐? 2014년도. 제가 왜냐면 8자와 4자 단위 신봉자 중에 하나입니다. 8자 되면은 올라가는 정점, 4자 되면 떨어지는 저점, 제일 바닥이 4점.
제일 높은 점이 8점. 저는 이거에 대한 신봉자예요. 왜 그러냐? 아까 얘기한 대로 우선은 제일 먼저 시장에서 40년, 50년 동안 이 현상을 반복을 했댄다니까. 제가 나이가 조금 젊었으면 이거 이제 석사학위나 박사학위 졸업 논문 준비하시는 분들 아니면 학위 논문 준비하시는 분들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봐 보세요. 아주 재미난 사실이 나올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거에 의해서 나왔을 때 후고점은 작년도 9월 달로 본 거예요. 그때 가면은 아닐 거야. 근데 뭐가 나왔어요? 계속 올라가니까 뭐가 나온 거야? 파리 대책이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얘기하는 10년 사이클로 얘기를 해봤댄다니까. 2007년도에서 2017년.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알았어. 그러면 조금 더 올라갔으면 2018년 3월 달 올라가. 거기까지. 아니면 내가 넉넉하게 봐주는 건 5월 달까지 내가 봐줄게. 왜냐? 요 전고점이 저 전고점에 대한 회복 국면이 있으니까. 그런데 9월까지도 갈 수 있는데 9월까지는 갈 확률이 적어. 낮다고 본 거예요. 근데 만약에 9월달 가면은 미친 부동산이라고 제가 예견한 게 이거 아니에요. 알겠어요? 그래 놓고 이렇게 예견을 해놨던 거예요. 그 다음에 10년 주기로 봤던 그러면 2017년도에 예상했던 변곡점은 이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17년 5월 달이냐 2018년 5월이냐 3월이냐 설마 9월 달까지는 가지는 않을 거다. 9월까지 가면은 미친 부동산이야. 그런데 9월까지 결국은 가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얘기한 대로 요 사이클을 한 거예요. 요거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십니다. 그래서 한번 어저께 저희들이 어저께 오늘이 월요일인데 어저께도 저희 그 마포에는 황막사 사무국에서 한 40명, 40한 몇 명이 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이거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요거 강의한 그대로 내용입니다. 알으셨어요? 그래서 했는데 자 10년 주기로 봤었던 지금 얘기한 주택시장의 예측이 이 내용이었는데 자 이제서부터 본격적으로 보세요. 우리나라의 부동산 전투는 10년을 주기로 해서 팔자 단위에서 대단히 큰 전투가 벌어진 거예요. 자 1968년도엔 최초 우리나라의 토지에 대한 투기가 일어납니다. 지금은 현재 양도소득세라고 그러는데 옛날엔 투기억제세예요. 이것이 1978년인가 언제에 양도소득세로 이름이 바뀝니다. 이때 1968년도 굶어 죽는 사람이 있을 때 토지에 대한 투기가 일어나기 때문에 정부에서 투기억제세를 만듭니다. 이때가 김신조가 대통령을 죽이겠다라고 그래가지고 청와대를 습격한 그 해입니다. 그 다음에 1978년도는 저는 이때 아파트를 자, 이 방송에서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저기 그 시흥에 가면은 여러분 말미고개 그 독산동 있는 데에 왜 향남 아파트 지금도 있죠. 저 대학원 다닐 때 78년도에 이때 그때 제가 얼마더라 기억이 잘 지금 민망하고 그러는데 이때 제가 그 아파트 처음 한번 사보고 팔았다. 근데 그때 한 달 월급이 10만 원이었는데 12만 원 13만 원이었는데 하루에 올라가기 시작하면 어떤 때는 5만 원 7만 원 10만 원씩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한 달 월급을 한번 이렇게 해본 적도 있는데 78년도 아파트 전투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1988년도에 잘 아시는 어떻게 됩니까? 토지하고 땅하고 전국적으로 폭등하는 현상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1090 그러면 맨날 승리한 거냐? 아니에요. 여기선 승리했어. 근데 1988년도 그 유명한 IMF 버블 전투 때는 참패를 합니다. 대규모의 폭락하네요. 이따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미리 말씀을 드리면 약 30% 호가 기준으로 30% 폭락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주택가격을 이 그래프 봐가지고 이해 전혀 못하세요. 강남에서 중개업 하시는 분, 오랫동안 중개업 하시는 공인중개사분 보고 한번 물어보세요. 어떻게 되느냐? 대폭락을 할 때는 호가 기준 10억짜리면 7억까지 떨어집니다. 알으셨어요? 근데 떨어진 만큼 폭 떨어지면 또 올라갈 땐 더 높이 올라갑니다. 이게 특색이에요. 강남 부동산에. 그런데 저 바로 뭐냐면 2008년도에 또 전 세계적인 자산 붕괴가 일어나요.
그래서 팔자 단위로 올라가는데 1998년도와 2008년도라 그러는 거는 참패한 전투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2018년 금년도죠. 강남의 자산 방어 전투로 보자니까요. 이러한 내용을 한번 이제 여러분이 이제 봐보시고, 그래서 경제 여건과 주택 시장에서 끝자리 이제 팔자로 보면은 커플링 같이 간다 이거예요. 보통 경제식인데 1968년, 78년, 88년, 2018년 금년도다 이거예요. 금년도 제가 퀘션 마크 해놨지만 맞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디커플링 거꾸로 가는 거야. 1998년 IMF, 2008년 글로벌 리스크 아니에요. 팔자 단위랜다니까. 그러면서 위에 올라간 피크점이 팔자예요. 그 다음에 밑으로 떨어지는 저점이 있죠. 드로우 점이 어떻게 되나? 4자 단위입니다. 제가 이거 일본의 연구 논문을 저 1984년도인가 3년도인가 본 기억이 나는데, 여기에서 다나카 교수, 이제 북해도 대학의 다나카 교수는 뭘 얘기를 하면 일본은 4자 단위로 폭등을 합니다. 여기서 제가 힌트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88년도 올림픽을 수주했어요. 일본이 1964년도 동경올림픽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러면 88년도 올림픽 수주했네. 그럼 88년도 올라. 자, 여러분 86년도에 보면 아세안 게임이 있었을 때, 자, 강남에 사시는 분, 아시아 선수촌에 사시는 분, 그때 길거리에서 10만 원만 남은 계약을 해줬어. 그런데도 아파트 안 샀어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얘기한 대로 이러한 국면도를 한번 시장에서 일어난 수요와 공급만 가지고 풀지 말고 그게 최고인 거 알아요. 그런데 이러한 면도 한번 봐보자 이러니까. 그래서 2018년 가을 옛날에 팔았군. 무슨 일이 일어났냐? 금년에 일어난 일이에요. 강남의 진짜 얘기는 11월 하순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유명한 강남교육청의 어떻게 됩니까? 전입신고고 거주 사실 증명을 제시하게 되면은 뭐 대치초등학교든 아니면은 뭐 지금 얘기한 단국중학교든 어디든지 배정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신학기를 준비하느라 바로 뭐냐면 비강남에서 강남으로 이주하는데 본격적인 것은 실질적으로 10월서부터 12월 사이에 일어납니다. 다른 지역하고는 다릅니다. 강남을 이해하실 때는. 많은 분들이 강남 얘기하는데 요거 포커스를 탁 한번 찍어. 이거 이쪽에서 압구정동이나 지금 얘기한 대치동에서 중개업하시면 이거는 뭐 손빨. 그걸 뭘 얘기를 해요. 다 아는 사실을. 근데 다른 대역은 다르잖아요. 시발점이 강남 아니에요. 강남에서 어디냐? 파락군이니까. 파락군에서 어디냐? 대치동이란다니까. 대치동 일대에는 지금 얘기한 학원이 약 3,000개가 있습니다. 학원가예요, 학원가.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보젠다니까요. 그 다음에 12월 매매 상황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강남 전체, 왜냐면 12월 달이니까 그 다음에 1월서부터 강남 전체로, 수도권 전체로, 서울 전체로 쫙 퍼진다니까요. 보통 얘기합니다. 야, 판교까지는 얼마나 걸리냐라 그러면 판교요? 하루 이틀에요. 이게 강남 중개업자들 얘기입니다. 강남에서 지금 얘기한 대치동이나 어디에서 아까 얘기한 리더 이제 프라이스 가격을 선도하는 아파트가 쟤네들 올랐대 우리도 올라야지 한 하루나 이틀 만에 판교에 전이가 된다라고 그래요. 알겠죠? 이런 내용을 한번 알자 이게. 그래서 추석에서 수능까지는 조용하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8.2 대책 이후에 추석서부터 난리가 난 거예요. 이때 보통 4, 5억은 그냥 뭐 요즘 방송에 나오대요. 하루에 그냥 뭐 5천 1억씩 그냥 올라붙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제 금년을 볼 때는 이건 지난 방송에 얘기했죠. 12월 달에 헬리오시티 그 유명한 거여동에 그 다음에 개포구 잠실에서 약 16,000세대가 입주가 시작됩니다. 보통 요즘 얘기하는 게 뭐 또 전세 얘기들 하시는데 이 전세 때문에 헬리오시티가 이제 입주하기 시작해봐요. 언제서부터? 이제 다음 달서부터, 다음 달에 지금 이제 10월 달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위력의 타격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10,000세대가 16,000세대가
금년 12월서부터 내년 1, 2월 사이에 입주를 한다니까요. 여기 입주하는 현상을 한번 보고 강남 얘기를 좀 하자 이런 얘기예요. 지금에 일어난 상황만 얘기하지 말자라고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제 요즘 헬리오시티 얘기가 또 나오기 시작하대요. 이게 리드 프라이스, 가격을 선도하는 아파트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가격을 이끄는 아파트는 이제 지역별로, 단지별로, 층별로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한번 대치동의 개포우성, 여러분이 검색어를 치면 뭐냐면 대치우성 치면 안 됩니다. 개포우성 1차, 2차의 경우는 엄마 뒤에 있으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 대치우성을 놓고 보자 이런 얘기예요. 이게 개포우성 1차입니다. 이걸 가지고 아까 얘기하는 10년 사이클을 한번 보자. 그래서 다시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 여러분 생각하고 틀렸다라고 그래가지고 저게 무슨 대학교 이런 소리 하시지 마세요. 여러분보다 많이 배웠습니다. 또 많은 경험했습니다. 제 경험은 뭐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 좀 저는 그룹부동산의 총괄을 했었던 담당자입니다. 산전수전 배울 거 다 배우고 산전수전 겪어보고 대학에서 강의도 해본 놈이에요. 제 얘기가 맞대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놈이 이러한 생각도 하나 갖고 있구나라고 봐야 되지. 나하고 틀렸다라고 그래서 뭐가 폭락론이야, 뭐 폭등론이야. 나오기만 하면 폭락 얘기하네. 나오기만 하면 폭등 얘기하네. 그런 단편적인 생각을 하시지 마시는다니까. 왜 그러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 일주일 사이에 지금 예측이 전부들 다 틀렸잖아요. 생각을 한번 봐보세요. 너그럽게. 그래서 관상도 있고 타로로 보는 방법도 있어. 그래서 10년 주기를 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아주 가볍게 시장 개수라고 그랬어요. 시장 지수, 시장 개수다 이게 가볍게 보시라니까. 깜짝 놀랄 사건이 지금서부터 터집니다. 한번 봐보세요. 자, 큰 전투는 68년도 전투, 78년도 전, 88. 여러분 자료에 나오니까 봐보세요. 변곡점은 1973년, 84년, 95년. 4자라고 해서 4자가 아니고 뭐 아래 우폭에 약간의 차이는 있죠. 그 다음에 한번 봐보세요. 98년도에는 2004년, 2008년에는 2014년, 28년에는 그러면 2024년도가 될 건가? 퀘스천 마크. 40년 동안 8자와 4자에서 전투가 일어났다니까. 어디에서? 대한민국 아파트를 전부 총틀어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서울에서도 어디? 강남에서도 어디? 대치동에서도 교육 1번지다라고 그래요. 우성아파트의 변동 사례를 한번 봐보자 이거예요. 자, 봐보세요. 대치우성 85평방미터 이하, 이게 31평형이에요. 자, 이게 10년 주기의 시량 계차인데 요거를 지금 1차로 보시는데 이거는 부동산 뱅크에서 제가 본 건데 이 부동산 뱅크의 자료는 1988년도 자료서부터 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1983년도 12월 달에 입주한 거예요. 이때 중개업자들을 얘기하면 약 3,500만 원짜리. 이게 25억이면 대충 몇 배예요? 7, 80배가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과히 프라이스 리딩, 가격을 리딩하는 리더 프라이스로 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한번 봐봐요. 이게 뭐냐면 3,500원 둘째야. 1988년 전고점으로 보자 이거야. 1억 5천, 2억 7천, 2억 9천, 2억 4천. 그러니까 2억 2천으로 떨어지네. 2억 1천으로 떨어지네. 93년도와 94년도 일어나죠. 그러면 다시 올라가게 되네. 3억 1천까지 올라가죠. 그러죠? 아니 쭉 봐보세요 한번. 내가 만든 자료 아니에요. 이거 부동산 뱅크의 거래 자료입니다. 지금 이건 저가. 가장 낮은 가격, 오른쪽은 가장 높은 가격이니까는 여러분 화면이 이제 저 때문에 가리는데 제가 좀 어느 쪽으로 가야 되나? 이쪽으로 좀 가서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네. 자, 그 다음에 88년 전고점이죠. 2억 4천, 3억 천, 3억 2천 해가지고 8억 4천, 7억 5천 떨어지죠. 이게 뭐야? 2004년도에.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올라가죠. 그래가지고 2008년도에 어떻게 됩니까? 전고점으로 올라가잖아요. 한번 봐보세요 이거. 그 다음에 2008년서부터 보자 이거예요. 전고점 13억 8천에서 13억 해가지고 뚝 해가지고 이게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들 13억에서 쭉 내려가기 시작해. 그 다음에 요거 제로라는 건 거래량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2013년 14년도에 1억 500
10억 5백. 이때 사실은 9억 7천까지 거래됐다는 얘기 저는 듣습니다. 10억 이하로 떨어졌었어요. 언제나 2014년도에. 그리고 나더니 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어떻게 됩니까? 지금 23억인데 매물은 25억 5천으로 매물이 나와 있잖아요. 자, 여기서 이 자료를 한번 봐보세요. 아니, 보셨잖아요. 우리 이 그래프로 보면 몰라. 이 그래프로 보면 몰라. 이거 한번 보시란다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 검색어 치고 들어가세요. 개포 우성 1차 치고 들어가 보세요. 이 자료 그대로 뜨니까. 그러면 4자와 8자가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잖아요. 소름 끼칩니다. 소름 끼쳐. 그러면 이거 가지고 한번 미래 예측을 해보자. 다시 한번 이게 반드시 맞는다 아니에요. 이러한 방법도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10년을 몇 년으로 40년 동안을 10년 주기로 8자에서는 피크점, 4자에선 들어라 우리는 저점으로 갔었다 이런 얘기예요.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한번 해봐 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데 요거 설명을 하면은 좀 시간이 많이 가니까 요거 지난번에 한번 설명했으니까 지난 방송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25억 5천이에요. 최초에 3,500만 원서부터 출발을 해서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게 있어요. 떨어질 때 가격이에요. 떨어질 때 2억, 3억, 3억 2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자 여기 2007년도 가격을 보세요. 이게 글로벌 리스크 때 가격이라고 그랬죠. 15억 5천이에요. 이것이 얼마까지 떨어지는지 아세요? 아까 얘기한 9억 7천까지 떨어진다니까. 약 5억 선 정도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 많이 떨어졌네. 올라갈 땐 더 올라가야지. 그래가지고 여기서 온 게 10억이 올라가잖아요. 10억이. 근데 10억이 언제서부터 올냐? 실질적으로 2016년서부터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2, 3년 사이에 10억. 10억이라고 우리는 돈이 저거한 돈은 아니잖아요. 이러한 현상이 이게 강남의 대치우성에서 일어난 거예요. 이거에 의해서 주변에 미도 아파트, 또 그 다음에 선경 아파트, 그 다음에 타워 팰리스, 또 은마, 개포 재건축 이거는 대치동에 지금 개포동에 사시고 도곡동에 사시고 삼성동에 사시고 그 다음에 대치동 그 다음에 저기 잠실 모두 이러한 분들이 제가 이 내용 얘기하면 그거 틀린다고 얘기할 것 같으세요?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 맞아. 대치우성은 인정해줄게. 개포우성 인정해줄게. 이러면서 그 가격에 의해서 파급되는 효과를 보잔다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갖다가 놓고 봤을 때 자 가볍게 내다보자 이거예요. 어떻게 되냐. 결국은 정점이라는 건 끝자리가 8년도 전후에서 일어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저점은 4년도 전후예요. 그 다음에 경제위기에서 하락률은 어떻게 되냐면 호가 기준으로 해서 30%를 떨어져 버린다니까. 만약입니다. 이번에 2018년도 9월 이후에 추석 이후에 대폭락이 온다라 그러면 예년의 경험을 보면은 대폭락이라는 게 30%야. 이걸로 생각하면 왜냐? 전에 일어났었던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는 왜 배우는 거야? 지나간 일이 이런 게 있었구나. 그러니까 앞을 예견하는 거 아니에요. 시장 이론이 뭐야? 그러한 게 있었기 때문에 앞을 예견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락률이 클수록 상승률이 높았다. 이 내용으로 보면 2019년 내년서부터는 이제 한두 달, 두세 달 전서부터는 결국은 하향 국면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조심스럽게 이건 뭐냐면 도표가 그렇게 그 지수가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향 국면의 저점은 2021년 떨어지게 되면 2021년까지 그냥 약세로 왔다 갔다 올라가면서 가게 될 거다. 그 다음에 상승의 시점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만약에 2020년대 초반까지 떨어졌다라 그러면 회복 국면은 결국은 2024년, 2025년부터이겠구나. 이거 예측 아닙니까? 자, 그다음에 긴급진단 그래서 2018년 4분기 미친 집값으로 먼저 충분하다는 국토교통부의 견해에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거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대로예요. 110% 보급률인데 이래서 1년에 2026년까지 매년 30만 원 공급해. 다만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강남에서 배란간에 프라이스 리딩이라고 그런 게 폭등을 하다가 보니까 그래서 주변에 있는 이미 그 세력은 빠져나갔어요. 5억 10억씩 먹고 뒤에 가서 가만히 숨지고 있어. 왜냐? 이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국세청하고 정부입니다. 안 나서요.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뭐랬어요? 그게 현역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 예비군이 지금 막 가서 활동하는데 921, 913과 921 대책이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민방위는 가만히 해서 내 집, 내 고향만 지키겠다는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거로 나가기 때문에 현재는 결국은 뭐냐면은 가수여자, 이 가수여자라고 하는 게 이제 갭 투자를 얘기한 거, 그 다음에 임대 소득을 하기 위해서 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하신 분들이죠. 이분들이 집을 내놔야 되는데 집 내놓게 하는 방법은 간단한 거. 그동안의 임대 사업자에 대한 내용을 다시 손질을 봐야 돼요. 그거는 아까 주택은 정책 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가능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개인적인 예견을 표현해 드린 거죠. 그래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집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린벨트 수요입니다. 왜냐? 저가로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그린벨트의 투기적 수요, 교체 수요가 소위 말해서 집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투기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못 덤벼들게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한 거겠죠. 그 다음에 정책에서 틀렸다라고 우리는 투기 수요 차단 정책은 저는 옳다고 봅니다. 제가 아마 여지껏 강의를 해보면서 부동산에 대한 정책이 나와 있는데 정부 정책에 찬성한 건 이번이 머리에 뭐 난다라고 그러죠. 그리고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정책이 맞는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내용으로 봤는데, 자, 10년 주기에 대한 단편적인 견해로 해서 마지막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순 수요와 공급으로 보자면은 2026년까지는 다시 한번 수요 공급으로 보면 2026년까지는 계속 이 문제가 아주 떠든다니까. 그 다음에 10년 주기의 팔자 단위로 보면 2014년이 실질적으로 시장의 맨 끝점이 되잖아요. 지금 보셨잖아요. 소름 끼치는 우성 아파트 보셨잖아요. 홍콩 국경 집값으로 보면 강남 평당 2억까지 간다? 글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뭐 현재 가격으로서는 외국의 사례, 또 일본 사례 또 들면서 대폭락론 또 얘기하시는 분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대폭락론, 저는 폭등이나 폭락을 갖다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만 경기 지표를 얘기를 하는데 이런 사람들 견해는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 맞은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하나도 없어요. 인기 끌라고 그러는 겁니다. 인기 끌라고. 그러면 지금의 강남 집값 안정은 일시적인 현상이나 저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봅니다. 또 폭등이 아니고 올라갈 수 있는 요소는 얼마든지 있다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수도권 순환 1년인 경우 강남은 2019년 내년서부터 일시적인 하락이지만 수도권의 인천이라든가 저 아래로 내려서 경기도 광주라든가 용인이라든가 뭐 화성이라든가 여기는 1년, 강남은 내려가는데 여기는 올라갈 수도 있는 이러한, 이게 파급 효과가 1년이 가더랬는데 제 경험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 뭐래도 서울 수도권 집값은 우상향입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몰려 있는데요. 그 다음에 앞으로 전개되는 강남과 무관하게 수도권은 전체로 봐가지고는 아까 얘기한 대로 파급 효과가 계속 나갈 것 같고, 그 다음에 외부에 계신, 외곽에 계신 분, 예를 들어서 뭐 강북 쪽이라든가 또 아니면 의정부라든가 수도권의 위성도시에 있는 분들이 강남에 있는 효과가 여러분한테 오는 건 당장 오는 게 아닙니다. 요거를 여러분이 과거에 일어났었던 현상하고 맞춰보세요. 우리 동네는 조금 강북에 있는 사람보다는 조금 빨라 가는 거야. 그게 이제 분당하고예요. 우린 조금 늦어. 그게 이제 일산이에요. 그러니까 시차별로 움직이는 거를 보시고, 강남이 현재 얼마 먹었대, 아현 뉴타운이 얼마 먹었대, 이거에 의해서 일희일비 안 오셔도 되십니다.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